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강남에서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가족이라면 그 어떤 안 좋은 상황에서도 서로 위해주고 아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시댁 식구들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특히 시숙이 둘이나 되었는데 그깟 대학 좀 안 나왔다고 하나같이 제 남편을 무시하고 얕보더라고요. 착해 빠진 남편은 가족의 평화를 위해 그간 참고 살았지만 죄가 있는데도 선 넘는 행동을 하는 시숙들 때문에 저희는 결국 시숙들과 거리를 두며 안 보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좀 덜할까 싶었지만 오랜만에 만난 남편과 저를 향한 무시와 비난은 여전했습니다. 말로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돈 10,000원 쥐어주면서 거지 취급까지 하길래 저희는 보란 듯이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더니 잘난 척하던 시숙들은 알아서 무너졌습니다. 망하라고 빌지 않아도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잘 사는 게 최고의 복수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언니와 남동생 이렇게 3남매로 자랐고 어릴 때 여느 가정처럼 치고받고 싸우고 그렇게 컸습니다. 하지만 저희 셋 다 성인이 되고 나서는 서로의 앞날을 응원해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고민도 들어주면서 잘 지냈어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남편을 만났고 결혼까지 하고 싶은 마음에 집으로 데려와 인사를 시켰는데 부모님도 너무 좋아하셨지만 언니와 남동생도 남편을 보고는 인상이 너무 좋다며 반겨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동욱이라고 합니다. 지영이하고는 2년 넘게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낫다. 우리 지영이 성격 맞춰주기 힘들지 않았어요? 언니! 지영이 엄청 착해요. 네, 착하죠. 차 들어요. 애들이 장난을 좀 치는데 이해해요. 서로 사이는 좋으니까. 네, 그렇게 보입니다. 보기 좋아요. 우리 지영이가 좀 말괄량이 같아 보여도 진짜 속은 깊어요. 그럼요. 저도 잘 알죠. 언니나 동생이 장난을 좀 치긴 했지만 남편이 인사를 하러 온 날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남편과 연애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거나 하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존경할 만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고 배울 점이 정말 많았어요. 남편은 위로 형이 둘이나 있다고 했는데 저는 3남매고 남편은 3형제였죠. 딸이 없는 집이라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시댁에 인사를 하러 가는 길에 남편은 분위기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인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시댁은 강원도였는데 서울에서 거리가 좀 있었기 때문에 아침 일찍 서둘러 출발했습니다. 집에서 김밥을 싸와서 차 안에서 먹으며 가니까 뭔가 여행 가는 기분도 들고 좋더라고요. 하지만 긴장되는 마음은 어떻게 해도 여전했습니다. 회사 면접을 볼 때도 이렇게 떨리진 않았는데 말이죠. 일찍 출발했지만 주말이라 그런지 좀 막혀서 3시간 좀 넘게 걸려서 시댁에 도착했고 집 마당에 남편의 형, 그러니까 큰 시숙이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형이네? 저분이 자기 형이야? 우리 큰형이야. 주차 후 차에서 내리자 큰 시숙은 저희 쪽으로 다가왔고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오느라 고생했죠? 안녕하세요. 네, 얼른 들어가세요.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형 일찍 왔구나. 난 어제 왔지 임마. 얼른 들어가. 못 본 사이 얼굴 좋아졌다. 좋아지긴. 자기야, 가자. 떨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시댁으로 들어갔는데 작은 시숙과도 인사를 나눈 뒤 시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남편이 어머님을 많이 닮았더라고요. 인상이 정말 좋으셨습니다. 생각보다 편하게 대해주셔서 긴장도 금방 풀렸고
인사 뒤에는 남편이 동네 구경을 시켜준다고 해서 차를 타고 한 바퀴 돌았는데 서울과 달리 공기도 좋아서 괜히 기분까지 좋았습니다. 저희는 이날 이후로 몇 번이나 더 양가에 인사를 드렸고 상견례까지 무사히 마친 뒤 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 시댁 식구들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시숙들의 행동 말이죠. 저는 친정에서 언니와 남동생과 사이가 좋고 어렸을 때보다 성인이 되고 나서 서로 더 많이 챙겨줬는데 시댁은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처음엔 시댁이 마냥 좋아서 시숙들의 행동에 문제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시댁이 강원도여서 해마다 쌀 농사 지은 걸 보내주시고 명절이나 휴가 때 시댁에 내려가면 반찬도 싸주시고 야채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시숙들도 결혼을 했더라면 제가 막내 며느리가 되었겠지만 아직 둘 다 미혼이었고 제가 첫 며느리여서 그런지 시댁에 가면 시부모님이 아주 예뻐해 주셨습니다. 어머님도 예쁜 며느리라고 하시고 특히 아버님은 저를 애기라고 부르셨어요. 밥때가 되면 저를 애기라고 부르시며 나와서 밥 먹어라, 과일 먹어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죠. 사랑받는 게 느껴지다 보니 시댁을 잘 만났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과거 자동차 회사를 다니시다가 명퇴 후 자동차 직영 서비스 센터를 하셨다고 남편에게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다 정리하고 강원도에서 작게 농사를 짓고 살게 되신 거죠. 고향이 강원도이기도 하고 나이가 있으셔서 공기 좋은 곳에서 여유롭게 사는 게 좋다고 하셨답니다. 남편은 착해도 너무 착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남편과 결혼한 것도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착하면 바보 같은데 저를 만날 때는 선하고 속이 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시댁 식구들과 함께 있을 때는 바보같이 보일 때가 많았어요. 시숙들과 비교될 정도로 삼형제 중 제일 선한 사람은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큰 시숙은 경기도에 있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작은 시숙은 시댁 근처에 있는 회사를 다니며 직장 생활을 했는데 둘 다 각자 집을 얻어 혼자 살고 있었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시숙들이 남편이나 저한테 정말 잘해줬기에 순간 헷갈릴 뻔하기도 했습니다. 형제간에 오해가 좋구나 싶었거든요. 우리 동욱이가 어릴 때부터 내 말을 진짜 잘 들었어요. 엄청 착한 동생이에요. 그래요? 사람 착한 거야 동욱 씨 따라갈 사람 없죠. 큰 시숙은 자기가 맏형인데 동생들이 잘 따라주니까 고맙다는 말까지 했고 제 남편에게는 셋 중에서 가장 먼저 가정을 꾸려서 부럽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시숙들을 겪어보니 사람들이 좀 야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큰 시숙은 시댁에서 장남이라 시모나 시부도 약간 기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제가 시댁에 첫 인사를 갔을 때도 시부모님보다 큰 시숙이 나서서 제 고향은 어딘지 부모님은 뭐 하시는지 물어봤습니다. 그 당시 그런 모습이 좀 황당했지만 집 분위기가 원래 그런 것 같더라고요. 남편과 큰 시숙은 나이차가 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남편은 시댁에서 막둥이로 태어난 거죠. 그래서 남편도 큰 시숙을 큰형으로 편하게 대한다기보다 부모님보다 어려워하는 게 제 눈에 보였습니다. 처음엔 사람이 못됐다는 이런 생각은 들지 않았는데 시댁에 가면 큰 시숙이 남편한테 일을 참 많이 시켜서 저는 그게 불만이었습니다. 시댁은 주택이라 손을 볼 곳이 정말 많았는데요. 남편만 보면 명령하듯 지시를 했습니다. 야 동욱아, 저기 마당에 가보면 금 간 거 있어. 시멘트 발라야 하니까 준비 좀 해라. 알았어 형. 큰 시숙이 무슨 일을 시키면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알겠다고 하고는 시키는 대로 합니다. 같이 할 것처럼 해놓고 막상 보고 있으면
남편 혼자 일할 때가 많았습니다. 남편은 손이 야무진 사람이라 손재주가 있었는데 시숙들도 그걸 알아서 남편에게만 시키는 건가 했지만 그건 아니었습니다. 사실 시숙들은 대학까지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남편은 그에 반해 고등학교만 졸업했죠.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시숙들은 남편이 고졸이라서 무시하는 것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대화가 오갈 때 남편이 말을 하면 대학도 안 나온 놈이 뭘 안다고 그러냐고 하더라고요. 작은 시숙도 남편을 무시하는 건 똑같았습니다. 물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회사 다니면서 돈도 잘 벌면 좋겠지만 사람의 인성이 더 먼저 아닌가요? 저는 제 남편이 고졸이어도 좋았고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어도 좋았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좋은 인성을 가지고 속 깊은 사람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웃긴 건 시숙들이 엄청나게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대학 이름을 듣고 어디에 있는 대학인지 저는 몰랐어요. 물론 제가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을 다 알지는 못하니 모를 수도 있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 지방에서도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대학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예전에 그러셨대요. 요즘 세상에 대학 졸업장은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하셔서 큰 시숙과 작은 시숙을 대학에 보냈는데 막내인 남편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굳이 대학 얘기도 하지 않으셨다네요. 이때는 몰랐는데 남편이 대학을 못 간 것도 큰 시숙의 입김이 있었습니다. 대학 보내지 말고 기술 배우게 하라고 해서 아버님이 그 말 듣고 남편을 공고로 보낸 겁니다. 남편은 이 사실을 모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아주 바르게 잘 큰 사람이었어요. 집에서 그런 대우받으면서 비뚤어질 법도 한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거든요. 암튼 문제는 본인들은 대학까지 나온 사람들이고 남편은 고졸이니 그걸 가지고 은근히 무시할 때가 많아서 저 또한 불쾌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을 다니다 저를 만났는데 저는 외국계 화장품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둘이 버는 돈으로 한 달에 여유 있게 살고 있었고 전혀 불만도 없는데 큰 시숙은 남편을 볼 때면 항상 무시하는 말투였습니다. 요즘 회사는 어떠냐? 똑같지 뭐. 회사에서 월급은 제때 나오냐? 보너스는 주고? 큰 시숙은 이런 식의 질문을 꼭 제가 있을 때 했습니다. 남편은 또 착해서 웃으면서 얘기해요. 그럼 잘 나오지. 월급은 많지 않아도 꼬박꼬박 잘 나와. 이런 남편의 성격 탓에 형제들이 싸울 일이 없긴 했지만 집에 와서 저는 남편한테 속도 없냐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어떡해. 미호나 고우나 내 형인데 좋게 좋게 넘어가야지. 내가 한 소리 하면 거기서 싸우기밖에 더해? 그런데 제가 느낄 정도면 남편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기 형이 본인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말이죠. 그래도 형이기 때문에 그동안 참고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는 많았어요. 일단 큰 시숙은 좀 무서웠습니다. 아버님은 평소 화를 잘 내지 않으셨는데 큰 시숙이 집안 기강을 잡는다고 큰 소리를 많이 냈다고 하더라고요. 시댁이 저희 집에서 멀기도 하고 명절이나 생신 같은 기념일 아니면 시댁에 갈 일도 별로 없어서 저는 결혼 후 남편과 잘 지냈습니다. 그간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저는 남편만 보고 살았어요. 저는 남편만 있으면 세상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남편 역시 저하고 있으면 항상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전 남편은 저에게 돈으로 풍족하게는 해주지 못해도 평생 옆에서 의리 있게 또 재미있게 살자고 했습니다. 대단한 건 아니지만 결혼하고 여태까지 저는 음식물을 버려본 적이 없습니다. 맞벌이를 하니까 집안일도 남편과 같이 했는데 그중 음식물만큼은 자기가 평생 버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연애할 때야 무슨 말을 못하겠나 싶어서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정말 결혼하고 여태까지 음식물 쓰레기는 꼭 남편이 버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피곤하기도 하고 귀찮을 수 있으니 제가 버리려고 한 날도 많았는데 귀신같이 알고 주방에 와서는 얼른 줘. 나 금방 다녀올게. 내가 가려고 했는데 에이, 손 버려. 둘 다 쉬는 주말에도 남편은 똑같았습니다. 쓰레기는 절대로 만지지 말라면서 남편이 무조건 버리고 왔고 저한테 밥을 해주고 싶다고 하면서 인터넷을 찾아가며 국이랑 반찬이랑 만드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었어요. 처음에는 맛이 없어서 둘 다 못 먹고 버리기도 했지만 이제는 남편이 해주는 밥이 더 맛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남편만 보고 산다는 게 이해가 되시죠? 친정에도 너무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서로 잘하고 살면 된다면서 친정에 자주 올 필요도 없다고 했는데 서로 바빠서 못 갈 때는 남편이 엄마나 아빠에게 전화를 드려서 잠깐이라도 통화하곤 했습니다. 문제는 시댁이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큰 시숙과 작은 시숙이 아주 큰 문제였죠. 큰 시숙은 대놓고 작은 시숙과 남편을 차별했는데 남편이 제일 만만한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대학도 안 나왔지 중소기업에 다니지 또 시키는 건 다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보통 명절에 시댁에 가서 다 같이 모이면 남편은 저를 돕는다고 주방에 거의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도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큰 시숙은 이런 남편의 모습이 보기 싫었나 보더라고요. 한 번은 남편이 주방에 와서 뭔가 물건을 찾고 있었는데 그때 큰 시숙이 들어왔고 너 뭘 그렇게 찾냐? 아까 공구함 쓰고 나서 주방에 갖다 놨는데 안 보이네. 야, 임마. 넌 눈앞에 두고도 못 찾냐? 거기 있잖아. 눈을 어디다 두고 사냐? 그리고 주방에서 좀 나와라. 사내 자식 그게 뭐냐? 큰 시숙은 남편에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까지 하면서 핀잔을 줬습니다. 처음에는 뭐 형제끼리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매들도 엄청나게 싸우니까요. 그런데 큰 시숙은 의논할 일이 생기면 남편을 쏙 빼고 작은 시숙한테 먼저 물어봤습니다. 남편이 막내여서 그런가 싶었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대화가 남편까지 이어지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런 모습들이 보기 싫었는데 남편에게는 그게 일상이었는지 남편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명절이나 시부모님 생신 또 가족 모임이 있어서 시댁에 모여야 하는 날에 늦게 도착하면 큰 시숙은 아주 무섭게 대했습니다. 원래 시간에 대해서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라면 이해하겠는데 작은 시숙이 늦게 오면 그건 또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대신 저와 남편이 차가 막혀서 단 몇 분이라도 늦게 시댁에 도착하면 표정부터 달라졌습니다. 형, 미안해. 차가 좀 막혔어. 야, 좀 일찍 다녀. 우리가 널 기다려야 하냐? 네가 먼저 와서 우리를 기다려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큰 시숙의 표정은 아주 사람을 잡아먹으려는 표정이었고 제가 옆에 있는데도 이 정도였는데 남편만 있을 땐 얼마나 더 했을까 싶었습니다. 큰 시숙과 작은 시숙은 시부모님 옆에서 비위를 맞춰주며 살다가 재산도 나눠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유산을 미리 상속받고 그런 게 아니라 야금야금 조금씩 돈을 받아간 거였어요. 회사 취직 후 집을 얻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시부모님께 지원받고 혼자 사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든다고 생활비 해야 한다며 돈 받아가고 이런 식이었죠. 그래서 저와 남편이 결혼할 당시에는 시댁에 남은 재산도 없어서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결혼했습니다. 어차피 시댁에 지원받을 생각도 없었는데 그때는 이런 사정을 몰랐기에 그저 시댁이 여유가 없구나라고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남편과 결혼해서 이런 사정이 있었다는 걸 듣고 나니 좀 화가 나더라고요. 남편도 자식인데 재산은 형들이 다 가져갔으니까요.
그 재산이 욕심나서가 아니라 시숙들의 행동이 너무 싫었습니다. 남편은 시댁에 가면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시키는 일이 있으면 그거하고 조용히 있다가 왔죠. 그래서 시숙의 말이 언짢게 들리면 남편 대신 제가 나서서 할 말을 하곤 했습니다. 큰 시숙이나 작은 시숙은 제가 할 말하고 받아치고 하니까 저한테까지 무시하거나 만만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을 무시하면 저까지 무시를 받는 기분이 들어서 화가 났습니다. 자기야, 자기는 왜 가만히 있어? 뭐가? 큰 아주버님하고 작은 아주버님 말이야. 자기 무시하고 못 살게 구는데 왜 할 말 못하고 당하고 있냐고. 당신 형이 하는 말이 법이야? 왜 다 따라해? 싫으면 싫다고 하고 못하겠으면 형이 하라고 그 정도 말도 못해? 자기만 아주 쏙 빼놓고 둘이 쏙닥거리는 것도 보기 싫어. 예전에 내가 고등학교 때였나? 그때 작은 형이 큰형 보증을 서줬어. 보증? 이유는 모르겠고 암튼 보증 설 일이 있었는데 작은 형이 해준다고 한 거지. 그래서 큰형이 아마 그게 고마워서 작은 형을 나보다 더 많이 챙기는 걸 거야. 고마운 일은 맞는데 그렇다고 당신한테 그러면 돼? 당신은 안 해주고 작은 아주버님만 해준다고 한 것도 아니었잖아. 그래, 맞아. 보증 때문만은 아니야. 큰형은 원래 그랬어. 나는 성격이 좀 내성적이라 둘째 형처럼 살갑지 못하거든. 형들이 무섭기도 하고 나랑 나이차도 있어서 쉽게 다가가지 못하겠더라. 남편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큰 시숙이 보증인이 필요했을 당시 남편은 미성년자였습니다. 애초에 보증을 설 수가 없었죠. 그러니 보증 때문에 작은 시숙과 남편을 차별하는 건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하도 답답해서 혼자 시댁에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요. 시숙들이 없을 때 어머님과 얘기하고 싶어서 남편에게는 친구랑 약속이 있다고 하고 혼자 시댁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어머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시아버지가 셋째 아들이었는데 위 형제들이 결혼 후 다 딸을 낳았어. 그런데 얼마 뒤에 내가 첫애를 낳고 보니 아들인 거야. 우리 장남. 그러니 어떻겠어. 온 집안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았지. 어머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며 첫아들을 낳았다고 돈도 받고 땅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큰 시숙은 아주 귀하게 컸다고 했죠. 어머님은 아들이든 딸이든 구분 없이 잘 키울 생각이었는데 첫째로 아들을 낳고 나서 시댁에서 인정받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님도 큰 시숙을 아주 귀하게 키우셨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였다고 했습니다. 문제라뇨? 온 식구가 다 모이면 다들 우리 장남한테만 관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다들 예쁘다고 하고 그런 말 들으며 컸으니 우리 동수도 본인이 잘난 줄 알고 컸지.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애가 버릇이 좀 없었어. 그래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하는 사람 없었다. 그렇게 크니까 부모 무서운 줄도 모르더라고. 우리도 점점 나이를 먹어가는데 동수가 내 아들이기는 하지만 가끔은 무섭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랐다고 하니 좀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온 식구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자랐고 또 잘못을 해도 혼나는 일이 없었다고 하니 세상 무서운 게 없었겠다 싶더라고요. 작은 시숙은 큰 시숙한테 충성하듯 자라니 둘이 서로 사이도 좋고 특히 큰 시숙이 작은 시숙을 엄청 챙기고 이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댁에서 막내인 제 남편은 시키는 건 잘했지만 작은 시숙처럼 행동하지 않아서인지 어릴 때 많이 맞고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큰 시숙이 툭 하면 때리고 하니까 남편이 자기 형을 더 무서워했나 보다 싶었습니다. 어머님도 처음엔 몰랐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워낙에 조용조용하고 말도 잘 안 하니까 맞은 줄도 몰랐는데 어느 날 몸에 멍이 많아서 물어봤다가 큰 시숙이 손댄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 남편을 보면 어머님은 제일 마음이 짠하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나이도 이렇게 많고 이제 힘이 없어. 그래도 우리 동욱이가 널 만나서 아주 다행이다. 앞으로 서로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살아. 알았지? 혼자 시댁에 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은 제가 저녁을 안 먹고 온다는 말에 밥까지 차려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보면 괜히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오자마자 바로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사람이 착해도 너무 착하니 저렇게 당하고 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결혼할 당시 신혼집을 얻을 때 대출을 받은 게 있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빨리 대출금을 없애고 싶어서 남편과 월급을 받으면 매달 내야 할 돈부터 상환하고 나머지로 알뜰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껴가며 사는 것도 행복했어요. 빚이 줄어가니까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남편은 저보다 인생의 계획이 뚜렷한 사람이라서 이게 고생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큰 시숙은 저와 남편이 아껴가며 사는 모습을 보고 구질구질하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사시면서 스키장을 한 번도 안 가보셨다고 하셔서 금요일에 연차를 쓰고 다 같이 스키장에서 만나기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휴게소에 들러 이것저것 사 먹어도 좋았지만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쌌습니다. 보온병에는 된장국도 넣고 남편이 좋아하는 커피도 따로 싸놨죠. 차 안에서 남편과 아침에 싼 도시락을 먹고 커피도 마시며 느긋하게 스키장에 도착했는데 짐을 가지고 숙소에 들어가서 도시락통을 꺼내니 큰 시숙이 그걸 보고 한 소리 했습니다. 야, 너 손에 들고 있는 거 그거 뭐냐? 아, 이거 도시락이야. 오는 길에 먹으려고 도시락 쌌거든. 그냥 휴게소 가서 밥 한 끼 사 먹으면 되는데 뭘 도시락을 쌌어? 구질구질하다, 야. 돈 없어? 돈이 없는 게 아니고 휴게소 음식보다 훨씬 맛있어, 형. 그런데 이날 큰 시숙은 선을 넘는 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강동욱! 너는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너 지금 월급 얼마야? 그거 받아서 언제 집 늘리고 할 거야? 나중에 애도 생길 텐데 미래를 생각해야지. 평생 그렇게 살 거야? 아니, 형. 내가 사는 게 어때서? 아주버님, 그만하세요. 여행까지 와놓고 왜 그러세요? 도시락은 제가 쌌어요. 저희 아주 맛있게 먹었고요. 밥 써먹을 돈 충분히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아, 그래요? 하긴 재수 씨 월급이랑 저 녀석 월급 합치면 제가 받는 월급 정도는 되겠네요. 그래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돈 쓸 때는 팍팍 써요. 그거 얼마나 한다고. 밥 한 끼 사 먹는 돈 아낀다고 도시락까지 싸들고 다녀요? 커피도 5,000원이면 사 먹는구만 커피까지 싸왔어요? 와, 대단하다. 하긴 동욱인 너 한 푼이라도 아껴야 나중에 우리 결혼할 때 축의금 낼 수 있겠다. 부지런히 아끼고 살아. 이날 남편은 상당히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한마디 더 하려고 했는데 시부모님도 계시고 여행까지 와서 싸우고 싶지 않아 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금요일부터 집에 가는 일요일까지 큰 시숙이나 작은 시숙은 저와 남편을 계속 무시했습니다. 남편이 스키를 잘 못 타서 여태 스키 하나 안 배우고 뭐 했냐며 핀잔을 줬는데 저도 못하는 줄 알고 같이 무시했다가 제가 삼각 코스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래도 둘이 나름대로 재미있게 놀았어요. 시부모님하고 곤돌라를 타고 올라가서 구경도 하고 숙소에서 고기도 구워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갈 시간이 되었는데 큰 시숙이나 작은 시숙이 끝까지 제 남편을 무시했습니다. 동우아,
올라갈 때 밥이라도 사 먹어. 자, 이거 받아. 그래, 우리가 돈 좀 넣었어. 도시락도 못 샀는데 굶고 갈 거야? 형, 밥 사 먹을 돈 있어, 너도. 형이 주는 거야, 임마. 받아. 재수 씨, 조심히 올라가세요. 네, 운전 조심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조심히 가세요. 그래, 우리 지영이 동욱이도 잘 가거라. 또 보자. 스키장에서 헤어져 각자 집으로 향했는데 차 안에서 시숙이 준 돈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10,000원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니 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희는 그날 이후로 시댁을 잘 가지 않았습니다. 명절이야 어쩔 수 없이 가야 했지만 그 외에 시숙이 정한 가족 모임은 모두 빠졌습니다. 남편도 전과 달리 형 말이라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접었고 하는 일이 바빠 시간 내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큰 시숙은 뭘 하느라 그렇게 바쁘냐며 저희 집을 찾아오기도 했는데요. 저희가 사는 집은 20평대 빌라였습니다. 주변에 역도 가깝고 바로 앞에는 개천도 있어서 밤에 산책하기에도 아주 좋은 곳이었어요. 이야, 이런 집에 살고 있었어요? 알아서 잘 살고 있겠거니 했는데 빌라는 좀 아니다. 왜요? 빌라도 좋은데요. 주변에 마트, 병원, 버스 정류장도 바로 앞이고 지하철역도 코앞이고. 그래도 집은 아파트죠? 빌라 이거 산 거죠? 네, 아이고, 큰일 났네. 빌라는 전세로 살다가 빨리 집 구해서 빠져야 하는데. 큰 시숙은 갑자기 찾아와 또 빈정대는 말투로 사람 기분을 상하게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 누구보다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는데 시숙은 자꾸만 저희가 아등바등 사는 게 안쓰럽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더는 못 참겠는지 이날 큰 시숙하고 둘이 나가서 술 한잔하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밤 12시가 넘어서도 전화도 안 받고 들어오지도 않아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남편이 혼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입술이 터져 있었어요. 자기야, 왜 이렇게 늦었어? 아주버님은? 어? 잠깐만. 당신 얼굴 왜 그래? 입술 뭐야? 집에 오다가 벽에 부딪혔어. 괜찮아. 똑바로 말해. 부딪혀서 입술이 터졌다고? 아주버님 어디 있어? 어? 바로 갔어. 이 시간에 내려갔다고? 아무리 봐도 두 사람이 싸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편 성격에 누군가를 때릴 사람은 아니어서 계속 물어봤는데 남편이 먼저 큰 시숙에게 한 대 맞고 입술이 터지자 남편도 못 참고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못 보던 모습이라 큰 시숙은 크게 놀랐다고 했는데 동생한테 한 대 맞았으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그래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그 모습으로 저희 집에 올 순 없었는지 바로 대리기사를 불러서 차를 끌고 집으로 간다고 했답니다. 이리 와봐. 입술이 이게 뭐야? 당신 진짜 아주버님 때려준 거 맞아? 그렇다니까. 남편 주먹을 보니 살이 다 까져 있고 피도 났습니다. 이날 남편은 큰 시숙을 데리고 나가서 진지하게 얘기를 먼저 꺼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결혼도 했고 아내도 생겼는데 더는 자기를 무시하지 말라고 말이죠. 그런데 큰 시숙은 남편의 말에 비웃었고 저희 사는 게 불쌍하네 마네 그랬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말을 받아치자 큰 시숙이 화가 났는지 먼저 주먹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폭력은 나쁜 거니까 다음날 남편이 큰 시숙한테 먼저 전화를 해서 사과하려고 했는데 아예 남편의 전화도 안 받길래 남편도 더는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는 시숙들과 전화든 문자든 아예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시댁에 가는 일도 거의 없었고요. 그래도 남편에게는 가족인데 연락 끊고 사는 게 마음은 편하지 않을 것 같아 제가 자주 물어봤습니다.
나 괜찮아. 그리고 엄마랑 아버지랑 자주 통화하니까 나 신경 쓰지 마. 그렇게 2년 넘게 시숙들과 연락 없이 살다가 어느 날 남편이 급하게 집에 내려가야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얼마나 안 좋으신데? 지금 병원에 계신데 그래서 나 지금 가보려고. 알았어. 그럼 나도 같이 가. 연차 써도 되겠어? 당연하지. 어머님 병원에 계신다며. 그럼 나 지금 자기 회사 앞으로 데리러 갈게. 회사에서 갑자기 남편의 전화를 받고 너무 놀랐는데 어머님이 입원까지 하셨다고 하니 걱정되어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큰 시숙이 예전에 싸운 뒤로 시댁에 거의 발걸음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로 시댁에 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가는 내내 남편은 초조해 보였고 저 역시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신 게 아니길 바랬습니다. 한참을 달려 어머님이 입원해 계신다는 병원으로 갔더니 아버님만 계셨습니다. 면회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고 보호자 한 명만 출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식구들이 다 오더라도 병실에 들어가지는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본관에 가서 보호자로 등록 후 손목 팔찌를 차고는 어머님을 뵈러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 저는 밖에서 아버님과 잠깐이었지만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가, 그동안 잘 지냈어? 네, 저희 잘 지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어떻게 입원까지 하신 거예요? 원래 혈압이 좀 높았어. 고혈압이라 약을 먹고 있었거든. 그런데 엊그제 갑자기 쓰러져서 구급차 불러서 병원에 왔다. 그래도 다행인 건 수술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님은 합병증을 조심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특히 뇌출혈이 생기지 않게 평소 혈압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고 했죠. 무엇보다 아버님이 크게 놀라신 얼굴이었고 못 본 사이 살도 많이 빠지신 것 같아 안쓰러웠습니다. 남편은 다음 날까지 어머님 곁에 있다가 같이 퇴원 수속 후 집으로 향했는데 시댁에 갔더니 큰 시숙과 작은 시숙이 와 있었어요.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래도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은 무리를 하면 안 된다고 하여 안방에 바로 누우셨고 저와 남편은 바로 서울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집에 가기 전 아버님과 잠깐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큰 시숙이 또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래, 동욱이 넌 사업 잘 되어가는 거지? 그럼요. 잘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사업? 네가? 무슨 사업? 동수 넌 왜 또 말을 그렇게 해? 아니 처음 듣는 얘기라. 그리고 사업은 뭐 아무나 해요? 아주버님,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니까 우리 동욱 씨가 하는 거죠. 네. 아버지, 저희 그만 가볼게요. 벌써 가려고? 저녁까지 먹고 가지. 일이 있어서 올라가 봐야 해요. 주영이도 연차 쓰고 급히 내려왔거든요. 그래, 그럼 가봐야지. 또 올 거지? 그럼요. 저희 또 올게요, 아버님. 그래, 쌀 다 먹었으면 언제든지 전화해. 바로 보내줄게. 네. 아버님은 어머님 옆에 있어야 해서 밖에까지 나오지 않으셨는데 큰 시숙과 작은 시숙이 마당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학도 안 나온 놈이 무슨 회사를 차렸냐? 요즘 개나 소나 사업한다던데. 아무리 그래도 네 주제를 알아야지. 네가 사업하고 어울린다고 생각해? 특유의 빈정대고 비꼬는 말투로 말을 하자 저는 화가 나서 한 소리 하려고 했는데 저나 남편은 이날 어머님이 몸도 안 좋으시고 집에 큰 소리 나는 건 원하지 않아서 대충 대답하고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큰 시숙은 끝까지 막말을 했어요. 너 말이야, 사업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고 시작했나 본데 그거 잘못했다가 인생 망한 사람 내가 여러 봤다. 그러니 괜히 헛수고하지 말고 접어. 너 전에 다니던 그 회사가 딱 어울려.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가랑이가 찢어지는 법이야. 재수 씨, 재수 씨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죠? 빨리 돈 모아서 그 빌라에서 벗어날 생각을 해야지. 사업한다고 뜬구름 잡다가 그 집 맞아 날리는 수가 있다고요. 암튼 동욱이 너 이 형 말 잘 새겨들어. 아주버님, 저희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희 다음 달에 이사 가는데 놀러 오세요. 이사요? 어디로요? 혹시 옆동 빌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시숙들이 하나같이 심보가 못 돼서 하는 말마다 악의가 느껴졌지만 꾹 참고 저는 이사 갈 집 주소를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강남? 내가 잘못 들었나? 강남 맞아요. 정확한 주소는 다시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 꼭 오세요. 아셨죠? 그렇게 저희는 그날 집으로 바로 올라왔습니다. 사실 남편은 저와 결혼 전 연애하던 시절부터 사업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시작할 자금이 필요해서 그동안 열심히 돈을 모았던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사업에 대해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고 잘 되면 대박이지만 문제가 생기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서 월급이 적더라도 회사 생활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사업 계획은 상당히 구체적이었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어서 저도 믿고 밀어주게 된 겁니다. 결혼 후 저와 남편은 버는 돈을 아껴가며 빚도 갚고 사업 자금도 따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계획대로 되지 않고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정말 잘하더라고요. 단기간에 자리 잡고 수익까지 나게 되면서 저희는 살던 빌라도 내놓게 되었습니다. 빌라는 사면 나중에 팔기 어렵다는 말이 많았지만 저희가 살던 곳은 주변 인프라가 잘 되어 있어서 안 팔리면 어쩌나 하는 걱정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사업장이 강남으로 이전하면서 집도 그쪽으로 알아보게 되었는데 그동안 시숙들과 연을 끊다시피 하고 지냈어서 갑자기 강남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니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평소에도 고졸이 사회에 나가서 뭘 하겠냐고 무시하던 사람들인데 사업을 한다고 하니 더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이사갈 집의 위치까지 알려줬는데 시숙들은 거짓말인 줄 알고 제가 얘기한 날짜에 정확히 찾아왔습니다. 어머님은 여전히 무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사 당일 큰 시숙과 작은 시숙 둘이 찾아왔는데 생각보다 집이 좋아 보였는지 태도가 돌변하더라고요. 아니 재수 씨, 여기가 정말 재수 씨 집이에요? 아니 우리 동욱이 집이라고요? 네, 좋죠? 동욱아, 대체 무슨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어? 어? 이 집은 얼마 주고 샀냐? 혹시 전세야? 아니 월세? 일단 앉으세요. 정리가 좀 안 돼서 어수선하긴 한데 커피라도 드릴까요? 아니 커피는 됐고 진짜 사업해서 번 돈으로 이 집 샀어요? 네, 동욱 씨가 사업 수완이 있더라고요. 큰 시숙은 자존심이 강해서인지 더는 질문하지 않고 표정이 일그러진 채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작은 시숙은 남편에게 무슨 일을 하는지 이것저것 물으며 집 구경을 하기에 바빴습니다. 그게 보기 안 좋았는지 큰 시숙은 작은 시숙을 불러 그만 가자고 하더군요. 형 바쁘면 먼저 가. 나 동욱이랑 얘기 좀 더 하고 갈게. 야, 얘기는 무슨 얘기? 여기서 뭐 짐 정리라도 해주고 가려고 그러냐? 아이, 그럼 되겠네. 집도 큰데 정리하려면 힘들지 않겠어요, 재수 씨? 제가 온 김에 도와드릴게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아이, 그래도 남자가 몇 명 더 있으면 도움 될 거예요. 저 화분은 어디다 둘까요? 그럼 부탁 좀 할까요? 그건 저기 소파 옆에 놔주세요. 저 속 없는 자식. 전 그만 가보겠습니다. 벌써 가시게요?
저도 회사 일이 바빠서요. 동호가, 나 간다. 그래, 형. 조심히 가. 그로부터 보름 정도 지나고 나서 작은 시숙이 남편에게 지겹도록 전화를 해왔습니다. 평소 무슨 일이 있어도 연락을 잘 안 하던 사람이라 바뀐 태도에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은 자기 형이니까 오는 전화는 꼬박 받아줬는데 용건이 참 기가 막혔습니다. 동호가, 형이다. 형, 어쩐 일이야? 동호가, 나도 너처럼 사업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 형 다니는 회사도 좋은 회사 아니야? 그래봤자 월급쟁이지 뭐. 사업을 해야 큰 돈도 벌고 너처럼 강남에서도 살아보는 거 아니겠어? 알려줘봐. 작은 시숙은 자기도 똑같이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했고 알려주기 싫으면 자기도 사업에 껴줄 수 없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회사에 가족을 직원으로 일하게 하는 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충 사업 아이템에 대한 설명을 해줬는데요. 제가 너무 웃겼던 건 얼마 뒤 작은 시숙은 물론 큰 시숙이 남편이 하는 사업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다는 거였는데 무시할 땐 언제고 본인들도 사업하면 대박이 날 거라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은 시숙들과는 거리를 두며 먼저 연락하는 일은 없었는데 시부모님과는 자주 통화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알고 싶지 않아도 시숙들의 근황을 들을 수밖에 없었죠. 아버님도 갑자기 자식들이 사업을 한다고 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사업이라는 게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시장 조사도 한참 했고 같이 일할 직원들도 까다롭게 뽑았거든요. 그만큼 철저히 준비를 마치고 시작한 사업이라 잘 된 건데 그게 쉬워 보여서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망하죠. 큰 시숙이나 작은 시숙은 어설프게 사무실 없고 남편이 하는 일을 대충 눈으로만 보고 따라했다가 결국 망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시댁 재산을 야금야금 가져가서 써놓고 이번엔 남편의 사업까지 눈독을 들였는데 자기들이 못해서 망해놓고 남편 탓을 하는 모습에 기가 찰 뿐이었습니다. 야, 임마. 알려주려면 제대로 알려주던가. 네가 동혁이한테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는 건데? 네가 핵심은 쏙 빼고 도움 안 되는 것만 알려줘서 그런 거 아니야? 아주버님, 사업은 뭐 아무나 해요? 네? 우리 동욱 씨가 이 사업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세요? 그런데 알맹이만 쏙 빼가서 똑같이 사업을 해보겠다고요? 그건 아니죠. 재수 씨는 빠져요. 형, 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왜 또? 저번처럼 나 때리게? 형이 계속 이런 식이면 내가 또 못할 줄 알아? 네가 지금 돈 번다고 눈에 뵈는 게 없나 본데 옛날을 생각해. 너 그 찌질하게 살던 때를 생각하라고. 너 이 사업이 언제까지 흥할 것 같냐? 큰 시숙은 남편 사무실까지 찾아와 막말을 해댔는데 아주 대놓고 사업 망하라고 저주를 퍼붓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나 남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죠. 저번에 아주버님이 그러셨죠?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그 얘기가 지금 왜 나와요? 지금 상황에 딱 어울리는 말이잖아요. 그러길래 잘 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쉽게 사업하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지금 뱁새고 저 자식이 황새다 이겁니까? 대학 졸업장 있으면 뭐해요? 대학 나오면 인생 성공한 것처럼 말하는데 대학 안 나와도 성공해서 잘 사는 사람 많아요. 우리 동욱 씨 대학 갈 정도로 똑똑한 사람인데 아주버님이 아버님한테 그랬다면서요? 돈 아깝게 등록금 쓰지 말고 공고 보내서 기술 배우게 하고 바로 공장 취직하게 하라고. 형,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한테 정말 그랬어? 그게 뭐 중요하냐? 내 덕에 밥벌이라도 하고 산 거에 고맙게 생각해. 어떻게 내 인생을 형 마음대로 해? 다 널 위해서 그런 거야 임마. 아니요. 아주버님이 우리 동욱 씨 인생 방해하지 않았으면 더 잘 됐을지도 모르죠. 이날
남편은 너무 화가 났는지 울면서 큰 시숙의 멱살까지 잡았습니다. 나이도 훨씬 많았고 평소 그렇게 무서워했는데 남편이 이렇게 나오니 큰 시숙도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큰 시숙은 버릇없다며 욕까지 했으나 남편은 이날 아주 무서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 앞에서 망신을 당했으니 큰 시숙은 멱살 잡혔던 옷을 털더니 급히 나가버렸는데요. 그날 이후 따로 연락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저라도 쪽팔려서 다시는 나타나지 못했을 거예요. 어머님은 그동안 병원을 다니시며 건강관리를 하셨는데 다행히 많이 좋아지셔서 저와 남편이 새로 이사한 집에도 놀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날 집에 가시기 전에 통장 하나를 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동욱이 주려고 그동안 모은 거다. 네가 받아. 동욱이는 내가 줘도 안 받을 거야. 엄마, 우리 막둥이 주려고 내가 몰래 가지고 있었어. 네 형들은 전혀 몰라. 그리고 그동안 너한테 신경 많이 못 써줘서 정말 미안하다. 많이 힘들었지? 이날 어머님은 그동안 미안했다면서 펑펑 우셨습니다. 아버님은 뒤에서 고개를 돌리고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고 계셨고요. 남편도 그간 말은 안 했지만 부모님께 서운하고 쌓인 게 많았는지 같이 울었는데 그래도 남편은 다 지난 일이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시느라 바쁘셨지만 그래도 저희 집에 자주 오셨어요. 제가 임신을 했거든요. 배가 점점 불러오자 어머님은 그간 제 남편에게 못 줬던 사랑을 저와 태어날 아기한테 주고 싶다며 자주 오셔서 집안일도 해주시고 같이 시간도 보내고 가셨습니다. 참, 큰 시숙과 작은 시숙은 그때 사업을 말아먹고 시부모님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와달라고 했다는데 이번엔 아버님이 단칼에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그동안 가져간 돈만 해도 엄청난 액수라 돈 얘기를 꺼낼 거면 오지도 말라고 하셨대요. 그날 이후 남편의 사업은 더욱더 잘 되어갔고 저는 몇 달 뒤 출산도 했습니다. 저는 딸을 낳았어요. 양가에서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아이를 키우는 게 힘은 들었지만 친정엄마와 시어머님의 도움으로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대로만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남편도 저도 큰 욕심 안 부리고 아이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있답니다. 제 사연이 참 길었는데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만 제 사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